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임만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제가 좀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화 스타일 네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각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선하면 좋을 거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신에게 해당된다면은 한 가지라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고 그 상대방이 이런 거를 이렇게 실행을 할 때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당신은 할 수 있어 해주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면은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두뇌와 대화 스타일에 관련돼서 좀 더 이렇게 심도 있는 이런 연습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뇌를 보면은 이게 전전두엽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렇게 그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인지적인 기능이 이렇게 제일 이렇게 활발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게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프리프론탈 콜텍스라는 말을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내면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이렇게 후뇌 또 그다음에 이게 측두엽 뭐 이제 이런 그 뇌 말고 더 이 내면으로 이렇게 가보면은 이 정서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사고 네트워크에서 전전두엽 이 사고뇌가 이렇게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손에 이렇게 비교하면은 손에 있어서 이렇게 맨 밑에 여기는 파충류뇌라고 해서 소뇌와 이 자율신경이 이렇게 있는 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 뇌의 이렇게 이 중에서 이 변연계는 이게 중간계라고 해서 이 손에 이렇게 해당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정서 네트워크이다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쓰기도 이렇게 그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주로 이렇게 변연계 이렇게 감정뇌 그 다음에 이제 맨 끝 여기 부분이 이 사고뇌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뚜껑이 열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흔히들 하죠. 이렇게 뚜껑이 열린다는 거는 이 정서, 이 변연계 뇌가 이렇게 과부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는 인간의 이 전두엽이나 이 사고 네트워크가 제대로 이렇게 작동을 갖다 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고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화가 나면은 막말을 퍼붓기도 하고 욕도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이거가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 변연계, 이 포유류뇌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서를 이렇게 담당해주는 뭐 이제 이런 거가 있고 이런 정서의 뇌의 이게 특징은 즉각적으로 그 반응해요. 이게 포유류나 이런 새들 같은 이렇게 봐보세요. 우리는 새한테 다가가면서 모이를 주려고 해도 새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죠.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도망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맨 이 손의 이건 파충류, 이 인간의 이렇게 자율신경계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화하고 이거하고 뇌하고 어떤 특징이냐라고 하면은 이 낮은 길의 이렇게 대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미숙한 이 대화, 변연계 대화라고 이제 이 대화법에서는 얘기를 갖다 합니다. 이런 이 변연계가 이렇게 주로 이렇게 작동해서 대화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감정적이고 반사적으로 즉각적인 뭐 이런 거를 갖다 하십니다. 상대방 들으면 그거 틀렸어. 어디다 대고 있다 이야기. 이거는 이렇게 이미 이 두뇌에서는 이 감정뇌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이런 사인인 거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기에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본능적인 이제 이런 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변연계가 이 성적인 본능이나 기갈성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이게 본능적으로 특히 편도체 같은 데서는 우리가 위험한 걸 닿으면은 이렇게 싸우거나 회피하려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변연계 활동이 이렇게 활발한 분들은 이렇게 쉽게 흥분되고, 이게 이 변연계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은 사고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스타일 2로 많이 얘기를 갖다 해요. 그 다툼식이나 또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싫은데 또 대화는 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 앙심 품는 이런 대화 스타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정서적으로 이렇게 상처받거나 이게 공격적인 대화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갖다 하면은 대화를 갖다 하면서 쉽게 이렇게 불뚝불뚝 화내고 정서가 이렇게 통제가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은 뇌과학으로 이렇게 보면은 변연계가 과활성화돼서 사고 기능이 떨어지고 감정 이 통제 기능이 떨어져서 이런 행동을 갖다 하신다. 나는 이렇게 왜 화를 이렇게 잘 낼까? 막 힘들어 죽겠어.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러면은 이게 두뇌로 보면은 요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가 이렇게 돼서 그런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분노 조절이나 자기 정서를 어떻게 차분하게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평소에도 노력을 갖다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높은 길 대화, 이거는 게 성숙한 이런 대화죠. 그거는 이제 전전두엽에 있어가지고 좌우 두뇌가 이렇게 싱크로나이즈란 말을 이렇게 쓰는데 두뇌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좌뇌는 사고하고 이렇게 뭘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기능이 있고 이게 반대로 우뇌는 이렇게 뭐에 대한 이 정서와 그다음에 감정 또 어떤 영적인 이런 이 기능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통제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좌뇌 우뇌를 이렇게 서로 이 싱크로나이즈라는 것은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통합해서 어떤 그 행동을 하게 되주면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성숙한 행동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액티브하게 이 반사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리플렉티브하게 반영적으로 하고 계획적인 그 말과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높은 길, 이 성숙한 대화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를 자각하고 이렇게 창조적이면서 이렇게 잠재적인 이런 그 협동적인 그 행동을 갖다 하고 중간 투뇌, 그 하위 구조, 이 신체적인 욕구와 정서 욕구를 잘 반영하고 이렇게 통합하는 거. 이게 자기 내 욕구가 뭐다. 나는 애정에 대한 욕구가 있다. 나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에 대한 어떤 이런 욕구가 있는 거를 이렇게 잘 알아차리고 그것도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이 전전투엽이 잘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대화법으로 어떻게 이렇게 반영되냐면은 탐색적 대화와 자극적 대화를 이렇게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나는 이렇게 성숙하면서 감정 통제를 하고 싶어. 근데 안 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제부터는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나 나의 이런 감정을 탐색하고 탐색했으면은 자각적인 대화 스타일 이 4로 얘기하는 이 훈련을 하게 되주면은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이 이렇게 되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높은 길 이 성숙한 이 대화는 리플렉티브하고 계획적이고 이렇게 이 잠재적으로 협동적인 게임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스타일 4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이나 일 중심도 이거는 약간 중간 정도 이렇게 이
탐색적인 이 대화를 갖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낮은 길 대화, 이 미숙하고 이 반사적인 대화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스타일 2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 해, 저거 해, 왜 이따위로 했어? 막 하고 어떤 이렇게 화나면은 뭐 밥상을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두뇌를 보면은 이 감정뇌가 과활성화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포유류 수준의 인간 수준의 행동이 아니라 포유로 이렇게 동물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진 그 행동을 갖다 한다. 이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해요. 특히 이제 가정 폭력을 이렇게 하면서 화나면은 뭐 상대방한테 욕하고 신체 폭력하고 물건 집어던지고 이러한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이분은 인간 수준보다는 동물, 우리보다도 약간 그 하급에 있는 이런 그 포유류 이 수준의 이 대화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반사적이고 이 두뇌가 이렇게 이 전전두엽의 이 작동이 많이 이렇게 제한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막 내가 홧김에 뭐 물건을 집어 던지는 거는 어린 아이, 3살, 4살 수준의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50살, 60살 되신 분이 홧김에 이렇게 물건 집어 던진다는 거는 정서 발달이나 그 정서 처리하는 수준으로 보면은 4살, 5살 수준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해요.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도 마치 내가 이 가정에서 힘이 있고 권위자인 것처럼 큰 소리 이렇게 치시는데 제발 이 기회에 이제 그런 행동을 좀 깨닫고 아하, 내가 이렇게 심리적인 성장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이구나. 이거 고쳐야 된다. 이래야만 우리 가정이 산다. 라는 이 생각을 갖다 하시면서 이 대화 기법에서 그러신 분들이 내 이 대화 기법을 바꾸려면은 스타일 4와 스타일 3를 갖다 하시면 됩니다. 또 스타일 1을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언어 폭력성 대화나 신체 폭력은 내 사전에는 없다라는 이러한 태도를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대화 스타일을 이렇게 보면은 대화 스타일의 이렇게 특징은 이렇게 좀 더 자신감 있고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생산적인 시간을 갖다 이렇게 보낼 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은 아주 이렇게 높은 기능, 이렇게 이 고도의 대화, 성숙한 대화는 스타일 4지만 중간 정도, 이거는 아주 이렇게 수준 이렇게 낮고 이렇게 미숙한 대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고도의 스킬이 이렇게 없다고 하더라도 요 수준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은 할 수가 있죠. 일상이나 일 중심의 이렇게 대화, 탐색적 이렇게 대화 이렇게 해주는 거. 이제 이거를 갖다 하게 되주면은 이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대화로 긴장을 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농담도 하고 오늘 뭐 이렇게 좋은 아침 어떻게 잘 지냈어요? 뭐 오늘 뭐 회사에서 이런 일이 그랬구만. 이렇게 좀 그 말 들으니까 그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아서 좀 짜증나는 게 맞장구도 좀 쳐주고 또 대화도 하고 애들은 어떻게 지냈어? 이제 이런 대화를 해주셔야 부부 관계가 이렇게 친밀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스타일 2, 낮은 길, 이거는 이제 미숙한 대화인데 이 미숙한 대화를 나는 안 해. 라고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미숙한 대화를 하시는 분들은 그 남편이 이런 대화를 하시는 분들은 아내 쪽에서 이런 대화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가 많이 나타납니다. 신체에서 경고가 울리는 거죠. 신체가 이렇게 긴장이 되고 소화불량, 두통,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고 심할 경우에는 이제 암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괜찮아. 이렇게 남편은 뭐 이런 소리 뻥뻥 지르고 뭐 이렇게 자기가 좀 이렇게 화나면은 물건 집어드니까 자기 스트레스 팡팡하게 풀지만 그것을 받는 아내나 자녀들은
신체적으로 긴장이 되고 소화불량, 혈압, 또 이렇게 당뇨병, 암으로 이렇게 발전해 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가정에서 이런 행동을 하신다면은 아내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얼굴 표정이 항상 이렇게 긴장돼지고 뭐 이렇게 짜증 나는 게 있으면은 내가 지금 낮은 길 이 대화 스타일 이 투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다툼식이나 이런 대화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로 이렇게 하지 않나 하는 거를 좀 알아차리셨으면 해요. 또 정서적인 경고가 이렇게 울리더라고. 제가 이렇게 가족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버지가 이 낮은 그 미숙한 대화, 이게 언어 폭력을 쓰거나 이 강제적으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통제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 심리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게 밖에서 이 생활할 때 아버지와 같은 이 표정을 이렇게 보이기만 해도 막 두려워하고 숨고 이렇게 불만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이런 대화를 안 하시면은 제가 축하하고 이렇게 박수를 드려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러한 대화를 나는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인식을 잘 못해요. 그런데 아이들 보니까 우울하고 불안하고 나를 피하려고 하고 또 이제 이건 불만이 있으면은 아, 이것 봐라. 이거 내 대화 스타일이 어떻길래 아이가 이제 이런 행동을 하지 하면서 아이를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이제 이런 거 했으면 해요. 그래서 이런 거가 우리 아까 두뇌에 보셨죠? 이 경고 시스템을 통해서 변화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나 실제적인 위협에 대해서 이런 그 신호를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우울하고 이게 불안한 이러한 반응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경고 시스템은 이 배우자의 외적 사건에 의해서 내적으로 이게 촉발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런 대화 이 스타일의 낮은 길 이런 미숙한 대화를 하고 언어 폭력 뭐 이렇게 신체 폭력을 이렇게 하게 되주면은 이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 재밌게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놀기도 하는데 아버지가 들어오는 이 발자국 소리가 들면은 막 두려워서 그냥 다 숨어버리고 각방으로 흩어진다.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거가 이제 이 장면이 이게 생각이 났냐면은 쥐들이 그냥 즐거워서 재밌게 놀다가 고양이가 이렇게 등장하는 발소리가 들면 쥐구멍으로 숨어버리고 그냥 자기의 이 생존 보존을 위한 이런 걸로 이렇게 한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남편이 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먹고 이렇게 가정 폭력을 갖다 했다고 하면은 자녀들한테 나는 아버지로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no 절대 돈으로 잘 먹이고 입히는 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사는 이 사람의 내면에서는 이렇게 불안과 우울과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으로 행복한 삶을 이렇게 못 살게 해주는 역할을 이런 아버지, 폭력 아버지나 이게 중독증에 보이는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이게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부모가 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할 때 이러한 부모 싫어, 이런 아버지 싫어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치유를 안 받다 보니까 자신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녀들한테 이런 폭력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이제 이런 아버지 싫어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결혼해서 이걸 또 이렇게 반복해주는 이런 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가정 폭력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중독 행동에 있으면은 내가 이러한 거를 나의 시대에서는 잘라 버려야 되겠다. 이러한 이 태도를 이게 가졌으면 해요. 이 배우자가 이렇게 폭력을 쓰면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편도체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편도체는 우리가 어떤 그 이 상황에서 이게 위험하다 이렇게 좀 위기가 발생했다면은 이게 작동하면서 이제 코티졸이 이제 분비가 되면은 혈압이 올라가고
뭐 에너지를 이렇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촉즉발로 이렇게 신체적인 폭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제 스타일 2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많은 경우에 이제 또 이렇게 폭력이 이렇게 사라지고 괜찮으면 이제 긴장이 해결되고 평화로운 이 상태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괜찮아. 그렇지만 언제 이게 또 이제 이게 촉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항상 긴장하는 거죠. 제가 그 옛날에 이렇게 상담했던 사람은 이 성인인데도 불면증이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발자국 소리가 들면은 어머니가 이제 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가정폭력도 하고 신음소리 나고 이렇게 모든 불안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없는 이 기억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성인이 돼도 이게 반복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잠을 잘 잘 수가 있을까? 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말하지만 그 아버지의 분노 조절이나 이게 변형계적인 이런 이 미성숙한 이 대화의 스타일을 이렇게 통해서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이렇게 꼭 이해를 하시고 스타일 2의 대화 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언어 폭력, 신체 폭력은 내가 이번 기회를 이렇게 종결하겠다라는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걸 참고 사는 사람은 화병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녀들한테는 일생 동안 상처를 준다. 이제 이런 거를 좀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 이런 대화 때문에 변하고 싶어. 이제 이런 분들은 높은 길, 이제 이렇게 이 탐색적인 스타일 3와 4를 하시면 돼요. 나 이거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 이제 그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상대방이 아내가 나한테 대해서 약간 이렇게 불만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것 같다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막 이렇게 이 반응하면서 소리 지르고 했던 거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잠깐 당신이 약간 이 표정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떤 의도로 나한테 얘기해서 이 한마디만 하면은 내가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집에 와서 이렇게 집안일을 안 돌봐주는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힘들어. 아, 그랬구나. 아내의 힘든 거를 얘기하는구나. 알았어. 내가 좀 도와줄게 하면은 이 성숙한 인간관계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이런 거 없이 이게 스타일 3나 4가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 2로 이렇게 대화하시면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상황을 스타일 3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황을 숙고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독심술을 이렇게 예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갖다 드려요. 그러나 이제 가장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스타일 4로 이렇게 얘기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도의 우리가 이제 성숙한 대화는 스타일 4로 얘기하는 거다. 이게 중간 정도 성숙한 대화는 스타일 1이나 스타일 3를 이렇게 하는 거다. 가장 이렇게 미숙한 대화는 이 통제적인 스타일 2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다. 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고도의 이제 이 높은 이런 성숙한 대화는 갈등 상황은 항상 있으니까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결을 시도하고 우리 두뇌는 이 감정적인 두뇌와 사고 두뇌가 서로 이렇게 협동해서 이게 좌뇌 우뇌가 싱크로나이징하고 협동해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도록 해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지혜란 말을 이렇게 정의할 때 생각만 하는 것만 이게 지혜가 아니고 이 감정적으로 빠지는 것도 이게 지혜가 아니고 사고와 감정을 이렇게 통합해서 합리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 걸 우리가 지혜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 자신과 이 배우자의 자각을 확장시키고
개방적으로 만들고 이 부부 관계를 민주적으로 평화로운 관계가 이렇게 되진다. 자신과의 배우자의 능력을 의식적으로 모두 이렇게 활용하는 것.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만 활용을 하지 배우자의 좋은 생각, 자녀들의 좋은 생각은 묵살하고 억압하는 관계로 이렇게 되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경쟁적인 이 가정이 되려면은 이런 거를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으로 됐으면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이게 제가 이렇게 이 바람직하도록 이렇게 이게 추천하는 거는 스타일 3와 4를 함께 이렇게 사용하는 거. 이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스타일 3와 4를 이렇게 함께 사용하면은 협동적인 이제 기본을 이렇게 실천할 수가 있고, 이 갈등이 있으면은 스타일 3를 이게 통해서 이게 탐색을 하고, 스타일 4를 통해서 해결하고, 이제 그렇게 되주면은 부부의 이 친밀감을 유지하고 행복할 수 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게 부부들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막 내가 왜 이 결혼을 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이혼을 해. 이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렇게 성격이 안 맞아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부부가 이렇게 서로 상대방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과정에 관한 연구를 보면은 이 부부는 상대방을 선택할 때 내가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내향적이고 이렇게 차분하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약간 이렇게 활달하고 이렇게 활동적인 이런 부부들한테 매력이 이렇게 끌립니다. 나는 이렇게 덤벙덤벙 행동하는데 상대방은 차분하게 이렇게 행동한다.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끌려서 나의 이게 부족한 점을 상대방이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부에 관심을 갖고 데이트를 시작한다. 이 말은 상대방과 이렇게 나와 차별이 있는 사람을 매력을 느껴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차별과 다름이 있기 때문에 갈등으로 이어지는데 이 차별 때문에 이 갈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차별은 어느 상황에서도 이 정도 문제는 있지 저기였지만 이거를 해결해 주는 대화와 갈등 해결 기술이 없어서 듭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대화 이 갈등 얘기해주는 스타일 3와 스타일 4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런다. 이런 기술을 안 배워서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타일 3와 4를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면은 저는 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행복할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걸 실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화 스타일과 뇌과학에 이렇게 관련돼서 마무리 이렇게 실습을 해보겠는데 뭐 네 명이 이제 집단으로 하신 분은 네 명이 일조가 돼서 좋고 아니면은 두 명이 이렇게 그 하시는 분들은 좀 이 기회에 이제 우리 대화 스타일 1은 어느 정도나 하고 있고 또 이 부부 관계를 이렇게 악화시키는 스타일 2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지나치게 명령조로 이렇게 대화하는 대화가 얼마나 우리 부부에서 이렇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의 대화는 높은 길, 성숙한 대화인지 낮은 길, 미숙한 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렇게 평가해보고 높은 길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스타일 3와 스타일 4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해서 의견을 이렇게 나눠 주시면은 아주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실습을 하시고 오늘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의 대화 스타일을 보니까 어떠셨는지요?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천 이렇게 좀 해보시고, 이번 주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숙제를 드린다면은 친밀감을와 스타일 원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감사하기, 칭찬하기를 좀, 이렇게 5회 이상 이렇게 꼭 좀 해주세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는 다른 여자, 이렇게 다른 남자 보고, 이렇게 뭐 너무 멋지시네요.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그 칭찬도 하고 감사도 표현하는데 매일 자기 옆에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아이 낳아주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보살피는 아내한테는 쑥스러워서 말을 못한다고 이런 말을 갖다 하시는지 이제 이런 태도를 좀 바꾸시고 남 여자한테 아무리 칭찬 해봤자 영양가 별로 없어요. 자기 배우자한테 이렇게 칭찬하고 감사하다고 해서 부부 관계가 좋아야 여러분들이 편안해서 장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이 태도를 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